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채의 상속주택을 동시에 상속받는다면 과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받은 주택이 아니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상속 개시,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요, 양도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들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을 하나 더 받았다. 그러면 2주택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양도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까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상속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중과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로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겠죠. 물론 상속 후 취득가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나중에 팔더라도 그 양도차익이 적기 때문에 양도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5년 이후에 경과된 다음에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 그랬을 때는요,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요, 비과세 기준 요건에 충족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받은 이후에 2주택이지만 기존 주택을 10년, 20년, 30년 뒤에 언제라도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각을 고려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상속주택에 들어가 살아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다시 매각하게 된다면 둘 다 어떻습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이 최선의 솔루션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주택 등의 값어치를 고려해서 가령 상속주택이나 기존주택이 서울에 있습니다. 향후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랬을 때 자녀들은 또 주택이 필요하고 이렇다면은요, 당연히 매각이 아닌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떻습니까? 상속세도 줄이고 양도세도 줄이는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상속주택 받았다고 해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매각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주택을 두 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경우 상속주택 두 채에 대해서 다 상속주택 과세 특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채만 가능하거든요. 바로 선순위 상속주택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두 채 중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을 결정할 때는요, 첫 번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바로 선순위고요. 그 아닌 것이 후순위 상속주택으로 과세특례에 어떤 이익이 없죠. 그런데 1번이 동일하다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바로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고요. 이것마저 동일하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당시에 거주한 주택이 바로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두 채 같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두 채 중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봐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주택이에요. 둘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동일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요, 두 채 중에서 상속인이 결정하는 채 있죠, 한 채. 그것이 선순위 상속주택이고 과세특례를 받고 나머지는 후순위라서 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후순위로 지정된 상속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두 채를 받았다 이거죠. 이랬을 때 매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만약에 상속주택,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양도세 과세를 하겠죠. 그리고요, 이 세 채 중에서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 채 중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순서에 맞춰서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절대로 못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이 좀 필요하겠죠. 바로 그렇다면 솔루션은 무엇이냐? 세 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던가 아니면
두 채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보고 한 채는 양도세를 아주 미미하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제일 먼저 세 채 중에서 양도를 고민할 것은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상속 후 바로 양도한다면 양도 차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속 시 감정평가로 시세를 반영한 다음에 높여서 나중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이제 이것은 상속주택, 2주택, 상속주택 두 채가 아니라 한 채 받은 그런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속주택에 들어가 살아서 거주하면서요. 바로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비과세 요건에 맞는다면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 개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보던가 아니면 과세가 미미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가 현재 400여 편 되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저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청하시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멤버십 회원 가입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기다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한다면 양도세를 정말로 많이 줄일 수 있거나 안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증여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됩니다. 상속주택을 두 채 받고 기존 주택이 한 주택이라고 해서 양도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상수의 솔루션은요. 바로 상속주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여할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상속주택을 어린 손자녀들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성년이 돼서 세대 분리 후 양도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세 채 모두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또한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자, 이렇듯 상속 개시 이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요. 상속 개시일 전에 만약에 할아버지가 상속주택을 손자녀한테 증여했더라면 상속세도 줄이고 양도세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속 발생 전에 반드시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격 컨설팅을 미리 받아서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한번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고 한다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이거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상속세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요. 소득, 이자 배당, 투자소득 플러스 임대소득 플러스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평생 부과하거든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소득 배우자도요. 이자 배당 투자소득이 생긴다면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어떻습니까? 불병 자격 박탈로 또다시 엄청난 건보료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으니까 이거 부담 해소가 중요하고 또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라든가 상속세 절세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방법들 이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개인이 투자한다면 종소세 반을 내야 되거든요. 건보료 또 내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세 또 내야 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자산 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평생 소비해야 하는 금액을 비용 취하라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100년 동안 투자 잘하는 방법, 세금 피하는 방법, 그 100년 동안에 투자 우산, 세금 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죠.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 절세 VIP 컨설팅 3,300여 차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자자순순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년 동안에 저렇게 많은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기타 등등의 모든 세금들을 정말로 수백억 이상을 줄일 수도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도 엄청나게 잘 구성해서요. 연단위 벤치마크 수익률 8에서 10%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면 자산 수익, 이익도 엄청나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공인받은 애널리스트고요. 펀드 매니저고 투자자산 운용사 등 자격증을 15개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야 되겠죠. 8월달 세미나 바로 8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하는데요.
장소는 강남역 공간이즈 바로 카페가 되겠습니다. 스터디룸 카페입니다. 조용하고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제게 참가비 3만 원을 입금해 주시는데 밑에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함하고 언제 그 세미나에 참석하실지 요일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강남역 공간이즈 스터디룸 카페 약도 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바로 밑에 197m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주택을 갑자기 두 채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총 세 채가 됐을 때 절세 전략, 양도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양도세보다도 증여 전략이나 상속세 절세 전략을 통해서 양도세는 물론이고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100년간의 모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증여상속세 절세 전략을 동시에 두 트랙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